의원의 상임고문 연설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복귀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네. 바로 여론 이어서 정동영 대표님의 보도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엊그제 기생충 영화 단체 관람 그리고 을지로 노가리 골목 100년 가게 특별법 개정 캠페인을 박차원하고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아주 극사실주의적으로 다룬 기생충은 세계적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한국 사회에서 성찰과 감성의 기대, 공감대를 하고 있다고 그 연장에서 지난 40-50년 동안 을지로 골목에서 생업을 일고 왔던 노가리 골목 오비되어 이 정부 들어서 100년 가게로 지정을 하고 정책 지원을 약속하고 서울시장이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에 나가라 하는 한마디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당이 당론 입법으로 작년 8월에 발의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건물주의 권리와 함께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 법사위에 잠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 현장 탐방 후에 민생이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 지옥의 한복판에 자영업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지금은 5년을 10년으로 시한을 늘렸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점포는 여전히 나가라는 한마디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삭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일본이 100년 전에 도입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차리차가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민생을 얘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 임시국회가 6월 국회가 이루어지면 최우선적으로 법사위에서 100년 가게법을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정말 안 열 겁니까? 이렇게 가면 국회를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사실상 6개월째 개정 휴업입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비록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당제의 모순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당제 연합정치 합의민주주의 정치였다면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창간 특집을 맞이해서 선거제 개혁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평균 나이 55.5세, 300명 국회의원, 일반 국민의 평균 나이 41세, 일반 국민 가구당 평균 3억, 국회의원 41억, 남성 83%. 대의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대표성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명 의원 가운데 20대, 30대가 2명, 유권자 비율 36%, 전체 국민의
전체 국민중 20대, 30대가 1,500만 명인데 대표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대표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 이걸 고치기 위해서 국회가 빨리 열리고 게스트의 문제에 대해서 5단과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최고 희생자인 청년 시대, 지옥고라는 말로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100만 청년 세대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첫 단추는 정치를 바꿔서 선거 제도를 바꿔서 청년들이 국회를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각 정당의 장식품이 아니라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민주평화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제는 제64회 현충일이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그 3.1 독립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회의기에 그 의미와 감회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숭고한 희생의 경의를 표하고 또 어렵게 헤쳐나오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배후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제대로 충분히 대우를 해왔는지 겸허히 성찰하면서 보완하고 보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정과 애우에 있어서 많은 사각지대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또 적정한 애우를 할 수 있는 그 과거사 정리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이 됐습니다. 몇 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표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과거사 정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과거사 정리법이 개정 완료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동아국민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충분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도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서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아국민혁명 특별법에도 3년 집회 이후 2차 참여자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현재는 관행적으로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방침을 바꾸어서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에도 맞추고 또 동아국민혁명 참여자들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도 맞추어서 제가 현재 관련 법률을 물론 명확한 연구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이 처리되기 이전이라도 동아국민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애우를 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조속 정상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 초년병이어서 그런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자꾸 꼬이는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황교안 대표는 양자회담, 황교안 대표와
대통령이 양자회동을 주장하다가 또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와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에서 3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을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인지를 모르고 양자회동을 주장하다가 3자회동을 주장하는 그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미숙성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황교안 대표가 하루빨리 정치를 좀 잘 배우기를 이 자리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전국이 꼬여만 가지 풀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차제의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는 지금 밀당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한국당 달래기식 이면 합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더불어한국당의 정치적 야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달래서 국회를 장사망한다는 명목으로 이면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앞으로 정부 운영에도 심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보다는 성숙한 차원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계속되는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또 소득 분배의 악화, 고용 상황의 악화 등 경고음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2019년 1사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마이너스 1억 4천만 달러 이후, 그러니까 1억 4천만 달러 경상수지 적자 이후 7년 만에 적자 전환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금년 연말까지 가면은 500억 달러가 좀 밑도는 수준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제수지 흑자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급기야는 적자를 보인 것은 그만큼 나라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나라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을 좀먹는 주범은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무모한 확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급기야 97년도 IMF 외환위기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나라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정신을 차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 대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개헌 이슈로 다시 활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20대 국회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에 또 개헌하지 못하고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여하간 정치개혁의 가장 큰 이슈가 개헌입니다. 지원적 대통령제, 어떤 사람들 얘기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을 권한을 이양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두 분 다 한 분 나오셨군요. 정권마다 망가지고 정치가 망가지고 대통령 선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정쟁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상이었습니다. 최근에 패스트 트랙으로 정권 이제 전국이 경색이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도 개헌 이슈가 다시 등장해야 되고 개헌 논의로서 정치의 빗장을 좀 풀어서 논의를 활성시켜야 된다. 이건 국민적 약속입니다. 각 정당마다 다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다 철저히 하고 아마 5월 14일까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렇게 각 정당의 반응이 필수를 늦춰놔서 중단했는데 5당 원내대표 연동대표를 했을 때도 12월 17일, 15일에 이거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1월 달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개헌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빨리 개헌을 이거 이러다가 오물오물 하다가 또 놓치면 이거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거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당 대표나 원내대표도 다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이거 힘을 좀 붙여서 그렇습니다. 뒤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요새 전국이 다 꼬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당이 지금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데 저희의 힘을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 잘 좋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마이너스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이 어려운 정치를 좀 꼬인 것을 풀어가는데 능력 있는 분들이 다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면 마이너스적 요소들은 극히 아주 괜찮은 결과를 유인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내 개선 정책 만드시는데 좀 더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